네,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만 9,169명 발생해서 열흘 만에 20만 명대로 내려왔죠. 정부는 현재 오미크론의 유행이 정점 구간을 통과해서 조만간 감소세로 전환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거리두기 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사적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해지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의 격리도 면제됩니다.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열흘 만에 20만 명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추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지난주 목요일 날 62만 명, 이건 약 7만 명 정도 좀 과다 개선된 부분이 있었지만 아주 극적으로 줄어들긴 했습니다. 20만 명씩 줄어들면서 지금 오늘은 20만 명까지, 21만 명 정도까지 내려오긴 했는데요. 예. 여기서 한 가지 좀 신기한 부분은 네. 지금 오미크론 유행 이후로는 주말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진단검사가 줄어도 거의 줄지 않거나 또는 최고치를 찍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그랬었죠. 지금 오미크론 유행 이후 처음으로 주말에 진단검사 수가 줄면서 확진자 수도 한 12만 명 정도 줄은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이죠. 이게 주말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전문가용 항원 신속검사 신속키트를 사용하면서 양성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었는데 대부분 그런 병의원들이 일요일 날은 문을 많이 닫기 때문에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시는 분들이 좀 적었다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서 내일 지나서 수요일, 목요일 날 과연 얼마나 이것이 나올 것인가, 과연 또 급증하는 추세가 나오는 것이 60만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만은 최대한 잡아도 4, 50만 명 선에서 멈춰준다면 이미 정점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1,000만 명 가까이 지금 감염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집단 면역에 가까워지는 상황, 우리는 접종률도 높기 때문에 집단 면역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우려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이요. 오늘 사망자가 329명이나 나왔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대 두 번째 수치인데다가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왔으면 위중증 환자가 좀 줄어야 맞는 것인데 97명이나 늘어서 1,130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중증 환자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의 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관리는 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즉 팍스로비드라든지 렘데시비르 처방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되지 않아서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는 좀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확진자 60만 명대 규모가 나올 때만 해도 이 정점 구간이 더 두텁고 길게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었거든요. 다시 확진자가 폭증하거나 급증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미크론 유행 이후 지속적으로 방역을 완화해 왔거든요. 그 방역을 완화하는 만큼 확진자의 규모는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그걸 또 쫓아가면서 방역 강화를 해도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완화를 함으로 해서 좀 더 많은 확진자들이 생겼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 상황에서 또 학교가 개학한 부분들도 학교 안에서의 집단 발생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통계상으로도 지금 1,000만 명 가까이 감염이 된 데다가 거기다가 경증이나 무증상의 미확인 확진자들도 상당 부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인구의 30% 정도는 자연 감염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좀 우려되는 부분은 BA2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BA1 오미크론과 지금 BA2가 스텔스 오미크론인데 이것이 같이 유행하면서 전체 유행의 규모가 커지는 즉 BA2의 그 효과가 별로 눈에는 띄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영향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3월 둘째 주가 26.3% 정도 되는데요. 이 점유율이 점점 높아져서 아마 50% 넘어가는 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주 초 되면은 이것이 우세종이 된다 그러면은 오미크론보다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좀 더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염되는 사람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이 피크가 좀 더 길게 갈 위험성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감도 추세로 간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시차를 두고 한 달 정도 의료 체제가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의료 체제만 잘 유지가 된다면은 확진자의 수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증화를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 위중증 환자 사망자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지금은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면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숨은 감염자까지 합하면 이미 1,000만 명을 넘었을 수도 있고요. 이 1,000만 명을 넘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 전세적으로 봤을 때에도 통계적으로 한 20% 정도를 넘어가면 감소 추세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유럽의 나라나 미국이랑 다른 점들은 이미 감염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K방역의 역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1월 중순까지만 해도 100만 명이 안 되는 감염자였거든요. 예. 그 이후에 거의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한 20% 이상 되면서 또 숨은 감염자들이 더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방 접종률도 2차 접종까지만 해도 86.6%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인공 면역과 자연 면역이 합쳐지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면역력이 높아지는 상황,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이 확진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경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예, 대부분 나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 이상이 넘으면 감소세로 접어든다고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BA2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해외에서도 다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 상황이 좀 다른 부분이요. 우리는 오미크론이 좀 늦게 시작해서 BA1, BA2가 같이 유행하는 상황인데 해외의 경우에는 일단 뭐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을 빼고서는 BA1이 원체 굉장히 큰 유행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BA2가 다시 유행을 하기 때문에 재유행의 피크를 보이는 상황인데 비해서 네. 우리는 그것이 한꺼번에 일어남으로 해서 피크 자체가 높아지는, 즉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이 발생률을 나타낸 것도 BA2의 영향도 크게 있었다고 네. 보기는 하는데 BA2가 올라간다고 해도 사실은 전파력 이외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방역을 다시 새로 짜야 된다든가 뭐 그런 부분은 지금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고는 봅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바뀌는 게 해외 입국자 격리 지침이 바뀌잖아요. 그전엔 일주일 동안 해외에서 들어오면 격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접종 완료자의 경우는 격리가 면제되는데 관련이 없을까요? 문제가? 이거는 뭐 역설적으로 좀 보이는 것이 지금 오늘 규모만 보더라도 해외에서 유입한 분들이 38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염자가 세계 최고를 지금 나타내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매우 적죠. 매우 적은 데다가 네. 또 변이주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BA2 이외에 뭐 델타크론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델타크론의 영향력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변이주가 새로 들어올 가능성도 낮아서 실제로 모니터링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그 부분들은 아주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접종 완료자가 보니까 2차를 맞고 180일이 되지 않은 사람까지가 접종 완료자. 이게 좀 복잡하긴 합니다. 예, 예.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중국 백신 같은 것들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WHO에 승인을 받은 10개, 뭐 노바백스라든지 뭐 시노팜이라든지 시노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되지만 스푸트니크라든지 러시아제 백신이요. 이런 것들은 안 되는 10개의 백신에 한정돼 있고요. 일단 그 얀센 백신인 경우에는 2번 맞은 걸로 치기 때문에 3차 접종까지 해도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2차 접종 완료 후 14일에서부터 180일 이내는 인정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인정을 안 합니다. 예. 또 하나는 3차 접종을 받았거나 또는 확진이 되었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가 격리 면제가 되는 상황이죠. 3차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 것. 6개월이 예. 지났다면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확진이 되신 분들도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걸렸는데도 확진 기록이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180일이 지났으면은 자가격리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부터 거리두기 지침이 조금 바뀌잖아요. 영업시간은 11시로 그대로지만 8명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6명에서 8명으로 바꿨다고 그래갖고 실제로 큰 차이가 없고요.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가 사실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유행 상황이 점점 급증하면서 방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행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우리가 통제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이 문제죠.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죠. 6명에서 8명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이게 방역 완화로 분명히 비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감소 추세로 간다고 그래도 좀 더 오래 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방역 완화는 감소 추세를 확인한 후에 좀 대폭적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급증 추세에서 완화를 함으로 해서 좀 더 따라가기 어렵게 방역이 잘못되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죠. 즉 타이밍 조절이 항상 좀 잘못되었다. 방역 당국에서 우리가 방역을 강화할 때랑 완화할 때의 그 시점을 항상 좀 잘못 맞췄다는 것이 우리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좀 방역의 실패의 좀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감소세가 더 확인이 되면 거리두기가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우리가 지금 확진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한 달 정도 위중증 환자, 그러니까 입원 환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얼마나 발생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의료 체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마 많이 발생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면서 확진자가 어느 정도 나온다 할지라도 뭐 의료 체제가 완전히 안정적이라 그러면 굳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필요도 없고 뭐 방역 완화를 하고 실외에서는 마스크 벗게 하는 것 이런 거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점점 늦어지는 것이 이제 문제죠. 이 확진자가 나오는 숫자가 적어도 4, 5만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뭐 10만 명 이상씩 계속 나온다든가 하면은 역시 의료 체제에 부담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좀 생각하셔야 될 것이 1월 중순만 해도 뭐 5, 6천 명이었었는데 굉장히 우리 불안해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4월 달이 돼서 5, 6만 명이 됐는데도 이게 10배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비해서 예. 상황이 뭐가 다르냐 하면은 그때는 우리 이 지역사회에서 면역이 된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었는데 비해서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받은 건 물론이려니와 거기에 자연 면역이 생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독감처럼 이 토착화가 되는 계절성 독감 정도의 이 치명률 이하를 보일 수도 있는 데다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관리 가능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상 회복에 돌아갈 수가 있고 1급 감염병에서 또 2급이라든지 4급으로 내릴 수 있는 시기가 머지않아 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확진자 숫자가 의료 체계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이 대란, 포화 상태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확진자 수에 비해서 중환자나 사망자 수는 좀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잖아요. 앞으로 의료계가 감당 가능할까요? 글쎄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죠. 지금 오늘 중환자 병상 2,823개라고 하고 병상 가동률이 전국적으로는 69%. 1947개 병상이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발표한 재원 위중증 환자 수는 1,130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817명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중증인데 확진이 되신 분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69%인데 더 중요한 것은 지역차가 있기 때문에 광주, 전남, 경남인 경우에는 거의 포화 상태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예, 또 비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도 75.6%이기 때문에 거의 포화 상태에 다다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진자의 증가에 2, 3주 시차를 두고 그 후에 위중증 환자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확진자들은 뭐 20만 하루 확진됐을 때 나오는 중환자 수인데 비해서 앞으로 우리가 60만까지 올라간 이 상황이 앞으로 2, 3주 후에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의 지금 중환자 병상도 사실은 좀 위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오늘부터 중증 환자 전원 명령 확대와 퇴실 절차가 단축이 됩니다. 이런 방안들이 병상 효율성을 위한 방안들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 병상이 부족하다 보면 병상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함으로 해서 이 병상 추가 확보하는 의미가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 12월 초에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병상 부족이 일어났던 상황에서 전원 명령을 내렸었죠. 지금 3주 이상 되신 중환자들은 다 전원을 시키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환자들의 개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방역 당국에서 결정한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그 중환자실 주치의들이 결정을 해서 그 정권을 위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병상 효율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중환자실에 계시던 분이 전원 명령을 받아서 중환자실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사망하실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서 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이 중간점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상 부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병상 문제뿐 아니라 의료 공백, 의료진 확진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교수님 저희가 계속 얘기하면서 교수님께서 그 일주일이 너무 길 수 있다. 5일, 3일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지역의 약국, 약사까지도 무증상이라면 3일 후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것이 나왔습니다. 3일 전파 가능성이 좀 많이 있는 상태 아닙니까? 3일이 지나면. 그렇죠. 이게 뭐 3일뿐 아니라 일주일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해외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예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는 이제 3일까지 내려갔지만 3일도 없이 격리 없이 위중증이 아닌 상황, 즉 입원하지 않은 상황, 경증이나 무증상이라 그러면 근무를 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하면은 사실은 약국에서 근무하는 그 이외의 업무는 하지를 않아야 되겠죠. 외출도 하지 말고 바로 집에 돌아가는 이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KF94 마스크 쓰고 가운 입고 또 장갑 끼고 하면서 이 보호구를 잘 하면서 가능한 한 그
환자들과의 거리를 두면서 또 직원들 간에서도 이 확진된 사람들은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능한 한 접촉을 줄이고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약사,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 인력들이 지금은 BCP라고 그래서 이 기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최소한의 격리 날짜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더 악화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된다면은 사실은 뭐 바로 격리 없이 근무하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면역을 얻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뭐 이런 일까지 필요 없겠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12세부터 17세 청소년들의 3차 접종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청소년들의 3차 접종 적극 권고하십니까? 뭐 이건 대상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예방 접종률 청소년들도 상당히 높은데 사실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상당히 낮아져서 12세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인 경우에서는 10%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mRNA 백신의 특성상 우리가 장기적인 부작용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차 접종을 꼭 받아야 되는 아이들은 만성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는 면역 악화자, 뭐 당뇨라든지 비만인 아이들은 이런 고위험군 아이들은 지금 시급히 3차 접종을 맞아서 이 오미크론이 감염됨으로 해서 이 우려가 될 수 있는 중증화를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맞아야 되겠지만 예. 일반 청소년들 경우에 있어서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인 접종을 하는 것을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먹는 치료제가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잖아요. 그런데 이제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 계속 얘기가 됐었던 이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가 긴급 사용 승인을 하겠다,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좀 부작용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보류가 됐었던 그렇죠. 거 아닌가요? 문제가 있었죠. 여러 가지 비교해 보면은 이게 두 가지 약이 몰누피라비르, 라게브리오라고 하는데요. 상품명으로는 같이 사용 승인 신청을 했는데 팍스로비드만 승인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 몰누피라비르는 사실은 좀 문제는 있기는 합니다. 우선 값이 비쌉니다. 지금 이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는 530불 정도 되는 건데 이건 700불이 넘고요. 효과도 예. 한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다 18세 미만은 투약할 수가 없고요. 또 가임기 임신부라든지 젊은 층에 있어서 임신을 계획하고 있으면 좀 부작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죠. 하지만 일본이나 이런 데에서는 팍스로비드보다 오히려 몰누피라비르를 승인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부작용 자체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예. 가임기에 있는 사람들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10만 명을 금주에 이제 이미 수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24만 명 정도가 지금 선구매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팍스로비드는 병용 금기 약물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데 비해서 이 라게브리오 몰누피라비르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제한이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투약을 할 수가 있고 또 일반적인 부작용 사례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문제는 없고 해외에서도 뭐 대규모로 사용된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지금 수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것을 승인받고 국가 출하 승인하고 하면은 오미크론 유행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아마 도입이 될 것처럼 보여서 시기적으로는 좀 늦지 않았나. 이미 좀 플랜 B로 이미 승인을 한 후에 도입을 하는 이런 순서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도입은 먼저 하고 승인하고 국가 출하 승인하고 하면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